네, 안녕하세요. 내 주식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 및 창투사 관련주 투자 방법을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및 창업투자 관련주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통한 창투사 관련주 투자 방법, 그 다음 가상화폐 시세를 이용한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화폐 및 창업투자 관련주에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SCI 평가정보, 옴니텔, 위지트, 비덴트, 팍스넷, 우리기술투자 등이 나오는데요. 등락률이 이제 상위순으로 정렬을 한 거라 이 정도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창업투자 관련주들을 살펴보면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와 창업투자 관련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그럼 우리기술투자를 통해 창업투자 관련주 및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공략법을 한 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죠. 재무제표를 통한 창투사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창업투자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회계 항목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은 일단 현금, 유가증권 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의미를 하는데 유가증권에는 이제 채권과 지분증권으로 이제 또 구분이 돼요. 지분증권은 이제 주식 같은 걸 말하는데 이는 이제 시장 가격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굴리는 거죠. 지분이 50% 이상이면 연결회계, 20%에서 50%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법, 그 다음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분법이 적용이 되면 이제 이는 단기순이익에 반영이 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될 경우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이 되는데요. 단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EPS에 영향을 미치고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이 될 경우 단기순이익과 같이 자본은 늘어나지만 EPS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는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창투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투자만을 위한 회사를 말하는데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보시면 여기에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재고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자산은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신기술 금융자산도 여기 보이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금융자산은요, 시장성이 있는 금융자산과 시장성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장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의 지분증권을 살펴보면요.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이 약 10억 원 정도,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 약 374억 원 정도니까 상장주보다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은요, 레이언스, 노바렉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래소, HTS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SM신용정보, 유비온, 두나무, 아이지넷 등이 있네요. 네,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는 코인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기술투자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8.03% 보유하고 있고 취득 원가가 56억 원, 공정 가치가 19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취득 원가는 말 그대로 취득 원가이고 공정 가치는 시장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요. 취득 원가 대비 공정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만큼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결산 때 순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조정된 부분이 우리기술 투자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차이점입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자본은 늘어나지만 EPS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EPS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기술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은 바로 단기손익 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일단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따라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럼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자산의 가치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되겠죠. 진정한 주주가치인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물론 부당순이익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거죠. 두나무의 공정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니까 우리기술 투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두나무의 공정가치가 상승할수록 우리기술 투자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기술 투자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기술 투자에 장기로 투자하고 싶으시면 매 결산일마다 우리기술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들의 공정가치를 한번 잘 확인해 봐야겠죠. 모멘텀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가상화폐 시세에 집중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치 투자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두나무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지분증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공정가치 변화를 이제 매 결산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가치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면 반면 가상화폐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실 예정이시면 가상화폐 시세와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세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상화폐 시세를 이용한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3,000불 부근에서 이제 14,000불 부근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죠. 팍스넷, 비트넷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우리기술 투자도 주봉 고가 기준 플러스 35% 상승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 과거 매물대죠. 과거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해주면서 하락 추세를 돌린 건 맞아요. 그러나 14,000불 부근을 이제 찍은 뒤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그 캔들을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매물대를 또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돌파되거나 혹은 낙폭이 완만해지는지 먼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본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금의 이동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장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가 빈번해지고 이는 곧 두나무와 우리기술 투자의 이익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알트코인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 한번 보시면요.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토탈 마켓 캡인데요. 토탈 마켓 캡이라는 그래프인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 들어와 있는 자금에 대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본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자금에 대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를 주목을 해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가 됐지만 알트코인 자금들만 봤을 때는 여기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 뜻은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락이 일정 구간에서 멈추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는지, 이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를 남겨놨는데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추적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 경험이나 감으로 비트코인이 올랐으니까 알트코인 차례야 하면서 알트코인이나 코인 관련주들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이런 것을 확인하신 뒤 매수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상투사 관련주로 우리기술 투자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지분증권들의 공정가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모멘텀 투자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여겨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 시장의 자금의 움직임들을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그냥 기도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통해 창투사 투자 방법, 창투사 관련주 투자 방법과 가상화폐 시세를 이용한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으로 매주 2회 정도 이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 주식 알고 투자하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